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쵸. 이제는 좀 굳을 만도 한데 네. 오늘은 인간적으로다가 반등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커졌어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바닥은 역시 좀 투매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 잠 못 주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어제 저도 잠들기 전에 보고 예. 와. 뭐 나스닥이 무려 장중에 거의 5% 가까이 뭐 폭락을 해버리니 네.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주무셨을 거예요. 저는 세상이 망한 줄 알았어요. 어제 밤에 보고. 그리고 하지만 또 막판에 대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스닥도 투매가 나온 거예요. 나스닥도 투매가 일단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바닥이 가까워졌다라는 이제 그런 신호는 조금 더 이제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진짜 잠 못 주무신 시청자분께서는 좀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제 새벽을 뭐 맞이하셨겠지만 여러분 다음부터 그냥 주무세요. 그게 새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주무세요. 그게 경험상 그게 좋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구간은 어떻게든 이제 이 공포심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이런 공포심을 극복하고 어떨 땐 또 이제 오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기의 어떤 조금 이때 끝이 좀 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하지만 아직 현실은 우리가 이제 아직은 좀 고민스러운 게 많죠.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점검을 하고요. 요거는 의미가 있는 구간이어서 요건 좀 길게 해서 봐드릴게요. 어제 이제 2,800마저 하회를 했어요. 하회를 했는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 요 2,800을 하회했다라는 요거에 지엽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고 이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럼 2,800 밑에 있는 걸 언제 봤느냐 하면 요게 이제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터진 날 해 있죠. 그해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 요 직전에 그래갖고 이제 요때였어요. 요때 이제 요때가 이제 2,800을 하회했던 마지막 구간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요 시점부터 좀 말도 안 되게 그냥 치솟아 버렸잖아요. 막 삼성전자가 막 장중에 막 진짜 급등을 해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막 10만 전자 얘기가 막 이때부터 이제 나왔던 거였고 실제로 이제 유동성에 대한 오버슈팅이 이제 시작이 됐던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계속 이제 유동성 하다가 최근에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긴축 우려로 이제 쭉 다시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요걸 기술적으로 좀 뭘로 해석하냐면 유동성으로 인한 오버슈팅이 정말 기술적으로 이제 종료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이제 뭐 금리를 뭐 올리든지 말든지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유동성 효과는 공식적으로 이제 어제 종료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제 미국 FOMC가 이제 곧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은 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번 FOMC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요런 이제 상황이라면.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좀 이제 시장이 요즘 하도 이제 몸살을 앓으니까 조금 이제 늦춰주는 쪽으로 만약에 그런 뉘앙스를 준다고 하면 의외로 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닥이 머지 않았다라는 그런 중요한 시그널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좀 참고 하시고 다만 이제 그 오늘은 이제 또 역시 아시다시피 어제 또 코스닥이 또 급락을 했고 시장 급락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이쪽에서 투매죠. 그러면 이제 최근 일주일을 늘려봤을 때 이제 두 번째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투매.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투매로 끝나주면 뭐 다행이고 또 그럴 가능성도 이제 어제 나스닥을 봤을 때 높아지긴 했죠. 하지만 이제 한 번 정도의 더 가능성만 이제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투매부터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이제 채워 나가셔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 하지만 또 이번 주에 뭐가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LG화학 주주들한테만 독이 된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도 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신경 쓰이신다면 두 번째 투매 나왔죠. 만에 하나 세 번째 투매가 나온다고 하면 증시기업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 투매는 받아라. 그죠? 받아라. 세 번째 투매, 그러니까 바다란 얘기는 바닥이다라는 얘기일 수 있죠. 그러니까 바닥은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자, 요 차트에서 제가 유동성 효과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종료되었다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삼성전자,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자, 그때 유동성 효과로 자, 10만 전자 목전까지 갔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게요. 요건 뭐 제가 뭐 종목을 뭐 디테일하게 볼 건 아니고 또 카카오 뭐 요즘에 많이 이제 힘든 종목이고 또 하나 요즘에 이제 또 뭐 많이 또 이제 회자됐던 LG화학 요거는요. 한때는 이제 뭐 이들 종목을 안 갖고 있으면 뭐 사실상 뭐 너 왜 그러니 뭐 이런 소리를 듣던 주식이었는데 그 아름다운 시절이 이제 없다 생각하세요. 이제 왜냐 유동성 효과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는데 어떻게 100만 원이 다시 갈 거고 그죠?
10만 전자를 다시 갈 거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여미사님이랑 예. 코너할 때 제가 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뭐 차트 보면서 이제 종목들 보니까 네. 아 진짜 지난해 많이 네. 올랐었구나. 그렇죠. 이게 너무 네. 많이 올랐었나? 예, 예. 아 그게 다시 되돌아오는 건가? 그-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96,800원 그리고 LG화학의 뭐 100만 원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걸 찍었던 시점이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다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졌죠. 근데 벌써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경이면 그냥 당장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장은 안 된다고. 그게 현실적이에요. 예, 그게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LG와 카카오 물론 뭐 또 이제 시간이 또 이제 경과하면 또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지. 왜냐하면 이제 시장도 기술적으로 유동성 효과를 끝냈다고 이렇게 시그널을 줬으니 그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긴축에서의 시장, 새로운 현실, 새로운 시장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동안 그 과도기에서 몸살을 많이 앓았고 사실 최근 시장의 질이 굉장히 많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그 네거티브 테마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재난,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사놓고서 막 코로나 퍼져라 이런 것들 사놓고 뭐 전쟁 나라 미사일 쏴라는 게 네거티브 테마인데 사실 이제 어제 제가 테스트로 갖고 왔던 이제 뭐 곡물주도 일종의 네거티브 테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시장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도로는 접근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사실 그런 테마들이 우후죽순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은 또 시장이 또 이제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바닥을 암시하는 시그널이기도 하고 역설적으로 보면 이런 네거티브 테마가 일시적으로 시세를 내다가 얘들이 이제 꺾이는 순간 시장 반등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시그널도 여러분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뭐 어제 종목 몇 개만 그냥 보기만 할게요. 네. 일동제약, 그죠? 일동제약, 코로나 치료제, 뭐예요? 코로나 네거티브 테마잖아요. 솔직히 코로나 퍼져라, 그죠? 이런 거 있고 또 보자면은 뭐 GH 신소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예요? 그러니까 어제 미래생명자원 이거 곡물주이고 어제 상한가 같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곡물주 시나리오가 먹히니까 오늘 이따 종목도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어제 그래서 곡물 관련주를 얘기해 주셨어요. 네. 팜스토리 얘기할까 하다가 내가 고려산업 맛보기로 보여주고 간다라고 방송 전에, 맞아. 네, 하셨는데 팜스토리를 하시지 그래요. 아니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네. 할 게 있죠. 확인됐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 그냥 곡물주 하나 그냥 공적으로 해보자고요. 오늘 종목을 공개해 주세요. 네. 공개해 주시면은 요걸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의 종목 어제 한일사료. 이제 연장전인 거예요? 연장전인 게 아니라 본 게임이죠. 어제 워밍업이고. 자, 곡물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잠깐 또 띄워주시면 요건 어제도 말씀드린 거지만 확실히 우크라이나가 먹혔어요. 어제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때문에 결국엔 그 곡물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이제 곡물주를 일제히 상승시키는 그 아래쪽을 보세요. 통가 화산 폭발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모멘텀인데 우크라이나 모멘텀이 실제 어제 시장이 이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로 이제 다른 종목 몇 개 볼게요. 일단 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상한가를 쳤는데 거래량이 아주 뭐 폭발해가지고 장대양봉에 상한가를 쳤고 차트, 요게 미래생명자원 차트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고려산업도 어제 이제 테스트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맞아요. 어제 장중에 이제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이제 윗꼬리를 달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은 뭐 어제 만약에 픽을 했다고 하면 또 이제 트레이딩으로 끝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인데 간을 봤죠. 그래서 이제 오늘 팜스토리 한번 볼까요? 사실은 제가 탑픽으로 얘를 보고 있었어요. 팜스토리를. 그래서 어제 우리 창된 아나운서님하고 이제 방송 이제 마이크 꺼지고서 원래 이걸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그널 좋으면 내일 요거 갈 거겠다 했는데 요게 어제 장중에 18% 급등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패스하고 세컨 픽으로 갖고 온 게 바로 한일사료예요. 한일사료가 어제 거래량이 무려 이제 60배가 폭증을 했어요. 6,000%가 거래량이 폭발을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말해서 매집이다라는 좀 판단이 좀 들고 요것도 이제 모멘텀 똑같습니다. 이제 사료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추구 사료, 양계 사료하고 있고 식육하고 있고 이제 곡물주가 이제 대부분 이제 요런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어제 거래량이 터진 거에 비해서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아서 참 사기 좋은 가격으로 다시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주가도 이제 좀 만만한 구간에 내려와 있고 밑에 있는 상황에서 어제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거, 요런 부분이 좀 이제 시그널일 수 있다. 그리고 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또 이제 뭐 사조동화원이나 이제 그 음식료 관련한 뭐 네. 밀가루 관련주들 요런 것들도 이제 어제 장중에 조르는 보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루짜리 시세는 분명히 아니고 어제 간밤에 또 미국에선 동유럽의 뭐 긴급 파병,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긴장 쪽은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거니까 시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일사료 말씀을 좀 드렸고 최근에 사모펀드 중심으로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료주가요 보면은
대체로 이 알짜들이 좀 많더라고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탄탄해가지고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우량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실적이나 뭐 아니면 뭐 재무 이런 걸로 좀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업력이 막 50년, 60년 막 이렇게 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 자체는 뭐 문제가 없다, 뭐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장중에도 얘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제 끝자리가 이제 2,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다시 도모하는 어제 이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기 때문에 전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고 네. 손절 가격은 요게 어쨌건 네거티브 테마의 어떤 그런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잡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시세를 내다가 죽으면은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위칭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손절가는 그냥 마이너스 5% 정도 짧게만 잡을게요. 그래서 손절가는 2,000원 정도만 잡겠습니다. 21선 있는 요 정도만 잡고 오늘 뭐 이 곡물주가 어제 또 미래생명자원 또 이제 뭐 상한가 그래서 오늘 뭐 갭상승 뭐 요런 거 이제 감안하게 되면 일단 장 초반에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한번 쭉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고 한일사료는 적어도 이제 어제 찍었던 고점 부분에 대한 어떤 다시 이제 제 도모 시도가 분명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잘라먹는 전략으로 좀 해보면 뭐 트레이딩으로 뭐 충분히 뭐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일사료 소개해드리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네.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중 고점이 2,290원이었는데 네. 딱 그 수준까지. 네, 거기까지. 그렇게 치면은 뭐 한 10% 정도의 수익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약속한 거 있죠. 그때 한 절반 딱 떨어놓고 나머지 더 가면 뭐 좀 더 드시고, 그죠? 아니다 네. 싶으면 마저 터시고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일 사료로 종목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를 끝으로 세계보고 중시보고 2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